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연일 역대 최대치입니다. 방역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방역 당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손용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고 사망자 수도 70명, 80명 이런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행 자체가 계속 좀 확산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고령층 환자가 한 30% 정도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령층 분들에서 지금 이게 확진 규모 증가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위중증 사망자 관리인데, 예. 이런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사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망자 전체 숫자 가령 8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60세 이상은 몇 퍼센트나 차지하나요? 사망자 비중으로는 95%가 60세 이상입니다. 95%가? 예, 95%가 60세 이상이고, 다만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접종 여부를 좀 분석해 보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50% 정도 되고요. 절반 정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접종을 하시고도 돌파 감염 때문에 지금 중증환자 사망자로 발생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은 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스터샷을 맞으시면은 미접종자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보면. 부스터샷 중요하네요. 예. 60세 이상은 부스터샷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접종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미접종자분들에 비해서 접종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확진자들 중에서 미접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이 많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다수 분들이 중증 환자 사망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전히 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60세 이상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지금 부스터샷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한 3% 내외 정도로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50대, 60대 이런 이상대는 사망률이 아무래도 높은 쪽이잖아요. 그쪽은 49세 이상이죠. 그쪽은 예. 부스터샷을 지금이라도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특히 60세 이상을 기준으로는 예. 현재 3개월만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예.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50세 이상은 어떻게 되나요? 50대도 지금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맞았던 그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예.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금 12월 한 달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0세 이상은 부스터샷을 예약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맞으면 된다. 예. 지금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역 패스는 확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또 이게 효과를 좀 보려면 또 한 4주 정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오늘부터 벌칙이 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확대 자체는 지난주부터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좀 같이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컨대는 금주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 고령층 환자들과 중증 환자 쪽에 지표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가 됐었죠? 예, 방역 강화의 한 일환으로 논의는 되었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어요. 이 부분들이 워낙 또 민생 경제 영향이 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요인이 고령층 환자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절반 정도는 미접종하신 분들, 절반 정도는 접종 완료 돌파 감염이라서 좀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는 이 미접종자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좀 확대해서 가급적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을 좀 안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이른바 3차 감염, 부스터샷을 지금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대책들부터 좀 집중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는 좀 이래 일괄적인 상당히 그 사회경제적 피해는 크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백신 확보는 충분합니까? 이렇게 3개월로 당겼는데 부스터샷 같은 예,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백신 자체는 이미 필요했던 그 양보다 몇 배 정도 지금 이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제가 mRNA 백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접종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쪽의 공급량은 충분한. 그렇군요. 앞으로 아까 특히 이제 부스터샷 60세 이상은 3%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도 사망자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겠네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주 상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3차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60세 이상 분들의 3차 접종률은 이제 30%를 넘었고. 거기는 30%를 넘었고. 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패스 등을 통해서 아까 미접종 고령층들이 사망자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 이제 이 미접종 고령층이 얼마나 좀 잘 보호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금주부터 좀 어떻게 나타날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성인 90%가 넘게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러면 그 사망자랄지 위중증 환자가 나머지 10%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접종 인구는 지금 성인 기준으로 10% 이하인데요. 예. 특히 60세 이상을 기준으로는 한 8%대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절반이 지금 미접종하신 분들입니다. 절반 정도가. 그렇군요. 중증 환자도 절반 정도가 미접종하신 분들이니까 사람 수는 되게 작지만 이분들이 감염되면은 접종 완료한 분들에 비해서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2647님이 60세 이상도 병원 가도 접종해 주지 않습니다. 매스컴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조치는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 민간병원에도. 예. 아마 이게 예방접종 자체를 아마 보유하고 있는 자녀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전화는 한번은 해보고 가셔야 되겠네, 그러면. 예, 그게 좀 안전합니다. 병원별 재고량 자체가 없을 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그 말이군요. 5515님도 지난 목요일에 의원에 갔더니 예약 안 한 사람들은 안 된다. 백신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병의원에 백신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화는 좀 해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백신이 좀 폐기될 걸 각오하고 지금 의원들의 동네 병의원들의 백신 공급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없는 상황들은 다만 좀 걱정은 그렇게 되면 폐기는 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한 병을 따면 한 명만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폐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 모임 규모나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 상황 봐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건데 특단의 조치의 어떤 기준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의료 대응 체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현재 이제 위중증 환자와 이 사망자가 늘다 보니까 저희 중환자실이나 중증환자실들의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100%까지 도달은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한 80%, 75%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압박을 받게 돼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이면 그때는 여기에서 좀 더 강한 방역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그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꼭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 발생이 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성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들은 잘 발생하지 않고 작은 접촉으로 작은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게 소아청소년 쪽은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학교나 학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번 전파되기 시작하면 큰 규모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예방 접종률도 낮고 대신에 감염 위험성은 이 일상 회복에 따라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워낙 감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밀집 시설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접종자 중심으로 이 밀집되게 해서 이 감염을 좀 차단하는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말인데요. 각종 행사나 모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예, 좀 그 연말 연시라 사실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으실 건데 좀 최대한 좀 그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는 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고령층의 경우 미접종자분들이 지금 워낙 중증 환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은 사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3차 접종을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